안녕하세요. 짱샘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화라고 하는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직권을 포함한 무엇을 배웠죠? 바로 지구계에 대해서 먼저 배웠어요. 지구계. 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구성 요소가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 전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지구계라고 하죠.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는 몇 가지가 있었죠? 5개가 있었어요. 우선 대단원 제목이기도 한 암석이라든지 토양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땅, 그러니까 직권. 그 밖에 호수, 바다와 같은 물로 이루어진 것, 수권이 있었죠. 그리고 공기를 이루고 있는 기권. 그리고 지구 바깥에 있는 태양과 달과 같은 외권. 그리고 사람이라든지 동물, 식물과 같은 생물권.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지구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땅 속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층상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땅을 직접 파고 들어가는 시추 방법 또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 그런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지진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지구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전체를 다 그리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딱 4분의 1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바깥층에 있는 층, 굉장히 얇은 지구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멘틀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데, 핵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바깥쪽에 있는 핵을 외핵, 그 안쪽에 있는 핵을 내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지각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지각은 굉장히 얇았어요. 얇았고, 그리고 가벼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돌과 같은 암석이 좀 지구의 입장에선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지각이 또다시 둘로 나누어졌어요. 무엇과 무엇? 그렇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륙 지각은 한 35km 정도에 해당하고 해양 지각은 약 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무겁죠? 해양 지각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멘틀은 지구 전체의 몇 퍼센트? 그렇죠. 80%를 이루고 있어요. 지구 전체 부피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멘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핵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죠? 외핵은 철과 니켈 같이 아주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액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핵은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 고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럼 멘틀은 고체였고요. 지각은 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아냈다? 그렇죠. 지진파를 연구해서 알아냈어요. 근데 이때 지각이랑 멘틀 사이에 이 경계 있죠. 이 경계를 알아낸 사람 누구죠? 그렇죠. 누구? 네,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경계를 모호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외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죠. 그래서 이것을 구텐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핵과 외핵 사이의 경계는 레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레만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이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4개의 층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요,
직권, 그러니까 땅이죠.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땅. 직권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 그 다음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암석을 다른 말로 돌이라고 하죠. 돌. 근데 암석도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눠요. 어떤 것들로 나누죠? 저 화, 성, 암.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돌, 퇴, 적, 암.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돌, 변, 성, 암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셋으로 나눈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생성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 중에서 화산암은 어떻게 해서 생긴 돌? 화성. 그렇죠.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돌이에요. 화산 때문에. 이게 화산이 있는데 이 속에 마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돌이 녹은 용액이 있죠. 이것이 분출을 하게 되면 이 분출된 마그마가 굳어져서 굳게 되죠. 이렇게 해서 돌이 되는데 화산 밖에서 차갑게 식었느냐 아니면 안에서 천천히 식었느냐에 따라서 돌을 이루고 있는 결정의 크기가 달랐어요. 이 바깥에서 급속도로 식은 돌을 화산암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결정을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돌은 무엇이라 불렀죠? 심성암이라고 했어요. 심성암. 심성암은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결정을 만들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결정 크기가 비교적 큽니다. 그러면 이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눠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화산암은 결정이 너무너무 작고 심성암은 결정이 굉장히 크다. 그럼 화산암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심성암은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밝은 것은 유문암과 화강암, 제일 어두운 것은 현무암과 반려암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다? 그렇죠. 바로 결정 크기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퇴적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퇴적암은 자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 여암,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 사암, 그리고 고운 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 쉐일, 석회질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 석회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퇴적암을 여감, 사암, 쉐일, 석회암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이다? 그렇죠? 여감, 사암, 쉐일까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거고 석회암은 이 돌을 이루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랑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퇴적암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퇴적암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줄무늬, 층리라고 하는 줄무늬가 보이고 그리고 생물의 흔적, 화석이 남아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퇴적암이라든지 변성암이 지각변동으로 땅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받으면 성질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죠? 사암은 규암이 되고요. 쉐일은 편암, 조금 더 성질이 변하면 편마암 되고요. 석회암은 대리암이라고 하는 돌로 변하게 돼요. 이러한 규암, 편암, 편마암, 대리암을 다 합쳐서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순환하기도 해요. 그렇죠?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 퇴적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죠. 근데 이러한 변성암이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부스러져서 퇴적물이 되고 그것이 다시 쌓이면 퇴적암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각변동에 의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더 많이 받아서 완전히 녹아서 마그마가 된 다음에 다시 굳어지면 화성암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석은 서로 순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뭐라고 하죠? 직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보다 더 작은 것들, 그것을 우리는 그렇죠 광물이라고 했어요. 광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고유의 색깔도 있고요. 돌가루의 색, 조흔색이라고 하기도 하죠. 조흔색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지 단단한 정도, 굵기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염산이랑 반응을 하는지 또는 자석에 달라붙는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광물을 구별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했는데, 조암 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조암 광물에는 석영, 장석,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감남석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석영과 장석은 조금 밝은 색을 띠고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감남석은 조금 어두운 색을 띠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죠. 이러한 광물 그리고 암석,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 이것들이 이제 부스러지는 걸 풍화라고 하고, 이게 부스러져서 이제 오랫동안 만들어진 풍화되어서 잘게 부스러진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는데, 토양에서 이제 여러 이제 생물들, 특히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지구의 층상 구조, 요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또 연결이 되었었어요.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죠.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주장을 했었어요. 이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물 밖에 나와 있는 땅을 우리가 대륙이라 불렀죠. 이 과거에 이 대륙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약 3억 3,500만 년 전에 이 한 덩어리였었던 땅, 판게아 상태로 존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륙이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는 해안선이 일치하고, 그리고 산맥이 연결되고, 화석 분포가 이제 연결되고,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 등등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왜 그러면 대륙이 이동했는지 그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등이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는 이론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판구조론이 뭔지 이 윗부분에 다시 한번 써보면, 아까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각을 다시 크게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대륙 지각, 그리고 얇은 부분, 이것을 해양 지각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러한 지각 아랫부분에는 무엇이 있죠? 지각 아랫부분에는, 그렇죠, 멘틀이 있어요. 멘틀. 근데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80%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멘틀도 둘로 나눌게요. 그럼 윗부분에 있는 멘틀을 상부 멘틀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에 있는 멘틀을 그러면 하부 멘틀이라고 할 수 있죠. 상부 멘틀은 하부 멘틀에 비해서 조금 더 딱딱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판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에서부터 이 상부 멘틀까지 이만큼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스타이로폼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스타이로폼 조각처럼, 이게 그 하부 멘틀 위에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이 이제 대륙 지각이 많으면 대륙판이라 부르고, 해양 지각이 많으면 해양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판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는 이 판들끼리 부딪히고 벌어지고 충돌하면서 지진과 화산이 활발해요. 그래서 지진이랑 화산이 잘 일어나는 쪽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판의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지진과 화산이 더 활발한 이유는 일본이 이 판의 경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던 지권이 이러한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권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판은 이러한 구조를 이루며 판의 경계에선 이러한 활동이 일어난다.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